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충훈입니다. 소상공인들은 우리 지역 경제를 뒷받침하는 단단한 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소상공인들의 기반이 약해지면 우리 지역 경제도 부실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전북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든든한 울타리 역할을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전라북도 신용보증재단인데요. 요즘처럼 고금리, 고물가, 또 불경기의 삼중고를 겪는 시기일수록 전북 신용보증재단의 역할이 더 크게 부각되기 마련이죠. 오늘 반갑습니다에서는 올해 2월 제11대 전북 신용보증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한 한종관 이사장을 모시고 이와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해 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전북 신용보증재단 한종관 이사장입니다. 잘하셨습니다. 취임 후에 반년이 지났는데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을까요? 예, 벌써 반년이 지났네요. 네. 한 6개월 동안 이제 우리 업무 보고 받고 실태 파악하고 네. 또 지점이 8개 있는데 8개 지점 다 돌고 또 14개 시군 다 돌면서 현장 점검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재단이 20년 됐기 때문에 새로운 20년 준비를 위한 뉴 비전을 수립하고 혁신 방안을 만드는데 네. 전 직원들과 함께 하여튼 바쁘게 지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북 신용보증재단이 과연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전북 신용보증재단이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예.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담보가 없으면 못 빌리잖아요. 그런데 우리 재단이 그 보증을 서주게 되면 담보가 없어도 사업자금을 얻어다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를 사업화시켜서 이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뒷받침해주는 기관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업무는 신용보증이 제일 대표적이고 그렇게 지원한 게 이제 잘못되면 사고가 나면 우리가 회수를 해야 되는데 그 회수하기 위한 구상권 업무, 그 다음에 기업이 잘 되도록 컨설팅 해주는 경영지도 업무 이렇게 해서 신용보증, 구상권 관리, 그 다음에 경영지도 업무가 3대 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북에 거주하는 소상공인들은 뭐 누구나 다 이 제도를 만끽할 수 있는 걸까요? 아니면 특별한 조건이 따라야 되는 걸까요? 일단은 전북에 소재하는 기업은 모두 다 자격을 갖죠. 아, 그래요? 네, 자격을 갖는데 이제 금융이라는 것은 행정하고 좀 달라요. 네. 행정은 보조금을 만들어서 지급해주고 맞아요. 잘 되도록 지원해주면 끝이지만 맞습니다. 금융은 고객 그 돈을 가져다가 대출해주고 다 반드시 나중에 상환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행정보다는 금융은 좀 상환을 받아야 된다는 점에서 좀 다른 측면이 있죠. 네. 그래서 그 미래의 상환 가능성을 보는 것이 신용평가인데 맞아요. 신용도가 일정 수준 이하가 되면 부득이 제한이 좀 따를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점이 좀 제한이 있을 뿐이지 네. 그런 부분에 걸리지만 않는다면 누구나 자격 요건을 갖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대신에 업종, 업체 이런 전북의 거는 관계없이. 업종면에 있어서는 불효불급한 말하자면 사치성 업종만 아니면 다 해당된다고 보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돈을 빌려주는 입장은 그렇다 쳐도 사실은 돈을 빌리는 입장에서는 그 문턱을 굉장히 높게 생각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채권기관, 채무자 이 둘 사이에 사실 거리가 상당히 존재하는 건 맞거든요. 그런가요? 저도 은행에다가 이렇게 좀 대출을 받으러 가면은 그때만큼 이렇게 작아지는 경우가 없어요. 이 문턱에 관한 것은 영원한 숙제 같아요. 맞아요. 왜 그러냐면 금융기관에서는 고객이 신용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평가하는 경우가 있고 맞습니다. 고객은 거꾸로 문턱이 너무 높다 이렇게 이제 얘기들을 하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지원을 하는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융이라는 것은 나중에 반드시 상환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상환 가능성을 수치로 측정을 하죠. 네. 그것이 바로 신용도인데 신용이 낮으면 부실이 많이 생기고 신용이 높으면 굉장히 건전한 기업으로 부실이 안 생겨서 좋죠. 그런데 네. 부실이 많아지면 이 기관 운영이 어려워져서 그렇습니다. 다른 기업까지도 지원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이제 역기능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부득이 신용을 좀 보게 되는데 예. 그 신용을 고객은 문턱이라 여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용 관리가 제일 어렵죠. 사실은 이게 상충이 예. 좀 있을 수 있어요.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소상공인들 말씀 들어보면 요즘에 진짜 경기 어렵다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물가가 뭐 유례 없을 정도로 정말 많이 올랐고 그렇죠. 우리 이 사장님이 현장에서 느끼는 예. 체감하는 정도의 어떤 어려움 어느 정도로 느끼고 계십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2009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잖아요. 예. 그때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코로나가 와서 모든 이동의 제한, 모임의 제한 이런 것이 있어서 그때는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그 후유증이 아직도 가시지 않고 있죠. 네. 많은 부분이 해제는 됐지만 불경기가 계속되고 있고 맞습니다. 또 미국과 그 중국 간의 패권 전쟁, 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 전쟁, 그럼에 따른 공급망의 붕괴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때 났던 부실률을 이미 넘어섰어요. 지금 시점에. 그 정도 이상을 뛰어넘은 거예요? 예,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이게 부실이 되게 작년까지 코로나 때문에 많이 집중해서 지원했잖아요. 예. 지원하고 나면 2년 내지 3년 지나고 나면 부실이 제일 이제 많이 나는 시기예요. 그게 금년부터 시작해서 내년, 내후년까지 지속될 때인데 맞아요. 벌써 이만큼 높아진 것을 보면 예. 경기기도 하지만은 부실이 많아지면은 그만큼 또 어려워지겠죠. 재정적으로도. 예. 그런 점 때문에 좀 우려스러운 점은 있죠.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 우리 신용보증재단이 좀 뒷받침하고 구원투수 역할을 좀 해줘야 될 텐데 예,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다각적인 좀 아이디어를 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국적인 상황은 뭐 그렇다 쳐도 전국의 시선으로 봤을 때 전라북도의 이 경제 상황은 좀 어떤 것 같아요? 특히나 어렵습니까? 아니면 좀 뭐 그렇진 않아요. 평균적입니까? 어떻습니까? 전라북도 상황은 네. 기업들이 부도가 난다든가 은행 연체를 한다든가 이런 걸로 보면 예. 전국 평균에 비해서는 약간 낮아요. 아, 그래요? 예, 오히려 좀 낮은 수준이에요. 네네. 그런 점에서 보면 여기만 특별히 어려운 건 아니고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죠. 전국적인 현상이지만은 하여튼 국가 전체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소상공인이나 소기업이나 중소기업들이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건 맞는 얘기죠. 네. 예, 우리 신용보증재단이 더 많이 네.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특히나 뭐 지역에 사는 분들은 전라북도 지역 경제를 굉장히 좀 우려스럽게 생각하고 또 고민도 많이 하고 있고 예, 예. 아마 이런 현실적인 부분들을 현장에서도 많이 느끼실 것 같습니다. 이사님은 어떻게 좀 현장에서 느끼고 계신가요? 우리 전라북도가 예. 국토 면적은 이제 전국의 그 8% 정도 돼요. 우리 전라북도 면적이. 예. 근데 인구는 3.4% 정도 지금 176만 명으로 1956년에 256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다음에 8.6%까지 올라있던 그 인구 비율이 지금 3.4%까지 떨어졌어요. 그만큼 경제 좋은 데로 다 이동하고 있고 서울로 가고 수도권으로 가고 이러다가 보니까 우리 전북이 그만큼 축소된 현상이 아닌가 싶어서 좀 마음 아픈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 전북에서 생산하는 지역 내 총 생산은 약 55조 되는데 전국에 비해서는 2.7%뿐이 안 돼요. 인구는 3.4%인데 지역 내 총 생산은 2.7%니까 그만큼 더 열악한 거고요. 또 기업체 수도 보면 전국에 있는 중소기업이나 소기업, 소상공인, 대기업 다 합쳐서 볼 때 3.6% 수준뿐이 안 돼요. 거기서 더 심각한 것은 미래 혁신 동력이 되려면은 이제 혁신형 기업, 벤처기업, 창업기업들이 많이 이렇게 창업이 되고 성장을 해야 이 경제가 클 텐데 맞습니다. 그분은 2.5% 정도뿐이 안 돼요. 기업체는 3.6%인데 그중에 성장 동력이 될 만한 기업은 2.5%뿐이 안 되기 때문에 미래 성장이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저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잘 지원해서 미래 성장 동력을 키워내야 할까 하는 항상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별로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 네. 그 우리가 흔히 뭐 그 지역을 먹여 살리는 건 몇 개 또 대기업이다라는 얘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 지역의 어떤 근간을 이루는 또 산업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사님께서는 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활성화가 예. 이 지역 경제를 도모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도 이야기를 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중요성으로 보면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봐야 되겠죠. 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은 우리 국민 경제를 지탱하는 그 뿌리이자 허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기업이 자동차를 생산한다 하더라도 그 부품은 다 중소기업이 만드는 거거든요. 그 중소기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대기업이 존재할 수가 없죠. 그런 이제 계열화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예, 우리 국민 경제의 뿌리이자 허리를 맡고 있는 게 중소기업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또 기술을 혁신해서 미래로 발전하는 데 있어서도 대기업들이 연구실은 있지만 덩치가 커서 기민하게 움직이지를 못해요. 그런데 중소기업들은 굉장히 기민하게 움직이면서 이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기술에 바로바로 적응해서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기동성도 있고 네. 더 중요한 건 일자리 창출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그 일자리 고용 인구의 83%는 중소기업이 다 커버를 하고 있거든요. 대기업은 17%뿐이 안 돼요. 그런다고 보면은 우리 국민들이 먹고 살고 경제상으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축 역할을 하는 건 중소기업이 되겠죠. 한 가지를 더 들으라고 한다면 이렇게 지역적으로 각각 특색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지역마다 그 지역의 특색에 맞는 이런 문화도 있고 생활 방식도 있고 할 텐데 대기업이 그 지역 특화에 맞게 특성에 맞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중소기업들은 그 지역 특성에 맞게 그럼 또 문화에 맞게 그런 사업화 시켜서 그러네요.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있어서도 네. 핵심 동력 역할을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유연하기도 생각합니다. 하고.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봐요. 나도 뭔가 좀 이렇게 좀 지원을 받고 싶은데, 한때 나는 좀, 채무자였어. 또는 망해봤어. 예. 근데 나도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안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단 말이에요. 이런 굉장히 분들을 많습니다. 위해서 또 하는 프로젝트들도 있습니까? 한 4, 5년 전 됐네요. 그때부터 그 전라북도 서민 금융복지 종합 지원 업무를 위임을 받았어요. 예. 그래서 거기서 이제 금융 상담, 또 금융 교육, 대개 금융에 대해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취약하잖아요. 아까 예. 말씀하신 대로 몰라서 잘못 쓰는 경우도 있고, 맞아요. 또 그거 이외에도 취업이라든가 이런 거와 관련된 복지 상담, 그것도 있고 IT 시대가 되다가 보니까 이 보이스피싱이라든가 이런 금융 사기가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서요. 이런 건 몰라서 당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 재단이 아까 금융 교육, 이제 금융 상담, 금융 사기 예방 교육이나 캠페인, 또 그 복지 다른 형태의 복지 상담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그 센터를 만들어서 예. 아주 본격적으로 하고 있죠. 그렇군요. 근데 그게 굉장히 말하자면 반응이 좋네요. 그리고 그래요. 보람도 있고. 네.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패했던 사람들이 다시 재활할 수 있도록 그런 길을 열어주는 일이기 때문에 네. 각별한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또는 뭐 어려움을 네. 당하지 않도록 예. 복지 컨설팅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컨설팅 받은 분 중에 혹시 예. 이렇게 기억에 남는 분 계십니까? 사례를 구구절절히 써갖고 오신 분이 계신데 그래요? 예, 이제 금융을 얻어서 이렇게 했는데 예.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계에서 좀 썼던가 봐요. 아이고 그랬구나. 네. 그러니까 얼마나 금리가 높겠어요. 금리 엄청 높죠. 예, 근데 그러다가 사업이 실패하게 나니까 그 빚이 고스란히 한 5천만 원을 따놨어요. 그런데 이거 이제 법원에 채무 조정을 하려면 그 면책을 받기 위해서 파산 신청이나 이걸 해야 되는데 절차가 복잡하고 하니까 다 포기하고 그냥 자포자기 상태에 있었는데 누군가 우리 재단 센터를 찾아가 봐라 이렇게 이제 귀뜸을 받았던가 봐요. 그러니까 와서 상담을 하니까 우리 담당자가 이제 전문가도 있고 우리 직원도 있는데 자세히 1년 동안을 붙어서 코칭을 해서 어이구. 결국은 법원에서 파산 받고 면책을 받았어요. 부채를 그렇구나. 예. 조금만 갖고 다 면책을 받고 네. 이제 다시 시작했는데 모든 족쇄에서 다 풀려난 것 같아서 너무 날아갈 것 같다. 이 제도를 좀 널리 알려서 네. 저같이 실패했던 사람들도 자기가 어떤 죄를 진 것이 아니라면 또 뭐 돈을 빼돌린다든가 해서 모랄 해저드가 있었던 게 아니라면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홍보대사가 되신 분도 계셔요. 그런 분도. 그분은 진짜 보람 있죠. 그런 한 제도 아니었으면 예. 그냥
그냥 어둠에서 이렇게 지내지 않았을까? 자포자기 상태에 있는 거죠. 근데 그런 분이 그렇게 다 정리하고 나면 채무 탕감을 받은 거잖아요. 예, 법적으로. 예. 그러면 이제 제도전 보증이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과거에 이제 현재 재산이 있는데 빼돌린 거 있는지 네. 그런 걸 심사하고 또 도덕적으로 해이 상태가 있었는지를 점검하고 해서 그런 게 없었다면 다시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가 있어요. 이걸 재기지원 그렇군요. 보증이라고 그래요. 네. 제도전 보증으로 일정 금액을 다시 빌려줘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네네. 그렇게 조력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키워갈게요. 이런 네, 분들. 알겠습니다.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전북신용보증재단은 제가 듣기로는 이 사회공헌 활동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활동들을 하고 계세요? 글쎄 원래 사회공헌 활동은 네.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미 하고 계시는 일들이 약간 사회공헌하고 좀 낫다 예, 있는 예. 일이기도 하고 하니까. 네. 우리 업무 특성 자체가 예. 그 이제 담보도 없고 어려운 기업을 도와주는 업무, 그래서 새로운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조력해주는 업무라서 사회공헌적인 성격이 있긴 하죠. 그렇지만 그건 이제 공식적인 업무고 네. 우리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사회공헌 활동은 봉급을 받을 때 짜투리 돈 있잖아요. 네. 1,000원 저부터 네. 1,000원이 일부를 좀 공제를 해요. 그래서 모금을 해요. 아, 예를 들어서 내 월급이 뭐 316만 2천 원이 하면은 2천 원은 이렇게. 2,000원을 띄든 10,000원을 띄든 만원 띄든. 하여튼 전 직원 합의하에 이제 공제를 해요. 합의 맞죠? 100% 다 합의했죠. 예, 알겠습니다. 이사장이 강요한 거 없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돈이 모이죠. 근데 작년 같은 경우 장애인 센터 아니면 아동 보육센터 5군데 나눠줘서 좀이라도 좀 보탬이 되게 하고 또 노인들 사랑의 밥차 운영하면서 우리가 가서 봉사도 하고 정보 지원하고 또 연탄 제공하는 업무도 하고 있는데 이거 제가 와서 보니까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직원들이 어떻게 이쁜지 모르겠어요. 아, 그렇구나. 예. 굉장히 큰 역할을 또 이렇게 올해는 한 남몰래 또 하고 계셨군요. 올해는 한 가지 더 하려고 그래요. 제가 이제 전북 CEO 지식 강연을 무료로 개최해서 오. 이 기업인들이 이 신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기 신용 관리를 잘해서 더욱더 이 사업 번창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예. 그런 뒷받침해주는 일을 해야 되겠다. 전문가들 모셔서 네. 사업에 도움이 되는 그런 얘기들, 또 신용관리 비법 이런 네. 것들 좀 교육 내지 전수를 해서 네. 자기 신용관리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그런 주기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이 참 필요해요. 예.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금융사기 예방 교육이라든가 금융교육 같은 것도 사실은 이 사회봉사하고 연결은 돼 있는 개념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런 것도 좀 더 활성화시키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 전라북도의 국가 공공기관인 만큼 사회공헌이나 또 사회환원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또 직원들 역시 여기에서 뭐 책임감 또는 또 사명감도 많이 갖고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사님께서 평소에 직원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말씀이 있다면 어떤 말씀들을 주로 하세요? 저는 당부라고 하는데 직원들은 네. 저 영영이라고 숙제 준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네. 제가 생각하고 항상 직원들한테 강조하는 건 3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하나는 월드 베스트. 그러니까 세계 최고라는 프로의식, 전문성을 가져야 된다. 네. 이제 그거죠. 근데 특히 이 분야는 신용 보증을 통해서 기업을 지원하는 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발달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베스트로 잘하는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이 곧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나라가 제일 발달돼 있으니까. 시스템이 제일 잘 돼 있으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가 돼서 코리아 베스트가 되면 여러분이 곧 월드 베스트가 돼서 세계 나가서도 얼마든지 전수시키고 할 일이 있을 거다. 이제 그 점을 프로의식을 가져라. 이제 그 얘기를 곁들여서 하고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일하는 자세나 상대방을 대하는 그런 자세라고 할까요? 영혼을 담아라. 소울, 영혼을 담아야지 영혼 없이 얘기하는 것처럼 상대방이 또 실망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진심을 다해서 일하자. 네. 영혼을 담아서 일을 하건 사람을 대하면 그 일 속에
내용은 그 진심이 담겨서 상대방한테 전달되면 분명히 일이 잘 된다. 살아보니까 그렇더라. 이제 그 얘기를 강조하는데 용어는 그러니까 좀 너무 추상적이기도 한데 요즘은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직원들이. 진정성을 담아야 된다는 맞아. 뜻이 되겠죠. 중요해요. 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하나 더 소개를 시킨다면 제가 좌우명처럼 삼고 있기도 한 얘기지만 역지사지입니다. 입장 바꿔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항상 생각해와라. 신용이 좀 부족하다 그것만 하지 말고 우리가 상품을 어떻게 더 갖춰서 약간 저신용자를 위한 상품을 만들면 안 될까? 그런 입장 바꿔서 자꾸 생각하면 답이 나온다. 기획도 스스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그런 제도를 만들 수 있는 거니까요. 네네. 그렇게 하다가 보면 정말로 고객 친화적이고 우리 도민과 정말 하나로 어우러져 갈 수 있는 네. 그런 기관이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이 세 가지를 직원들한테 조언 삼아서 하는데 직원들은 잔소리로 느낄란가요? 근데 이미 그렇게 일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아, 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자세가 많이 보여요.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예. 전북신용보증재단이 벌써 20주년을 맞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뭐 변화도 꽤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예.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과연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 신용보증재단, 전북신용보증재단이 2002년 12월에 생겼으니까 네. 이제 20년이 간 넘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보면 성년이 된 겁니다. 네. 성년이 됐으면 어른답게 생활을 해야 되죠. 그 부모한테 항상 의존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지금 제가 2월에 오면서부터 우리는 성년이 됐다. 과거 20년 지나갔는데 새로운 미래 20년을 준비해야 된다. 새로운 미래 20년을 준비하기 위한 경영 혁신과 새로운 뉴 비전 수립이 필요하다 해서 대대적으로 몇 개월 동안 작업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 담겨 있는 내용의 핵심은 경영 지도나 컨설팅을 해서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체질 강화를 시켜가면서 지원을 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렇게 이제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기관의 정체성을 금융, 즉 보증지원기관에서 금융 플러스 경영을 동시에 지원하는 융합형 종합 플랫폼 기관으로 가야 된다. 기관의 정체성을 바꿔야 된다. 이제 그래서 지금 그 작업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고요. 예. 도하고도 그걸 지금 협의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비전에 담았어요. 예. 도지사님 보고 크게 감동하시던데요. 또 하나는 네네네. 좀 현장 중심으로 우리가 더 밀착형 지원을 해야 되겠다 해서 지점을 업무 인프라를 더 확충하자 해서 이제 업무 인프라 확충 및 네트워크 구축하는 작업을 하는데 예. 도에서 승인을 해주셔서 네. 올해 4개 지점을 다 낼 거예요. 네. 고창, 부안, 완주 하나는 이제 디지털 금융 지점 좀 소액 보증은 비대면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서 4개 지점을 더 내고 성실 실패 기업인 다시서기 프로젝트. 제가 명칭을 그렇게 붙였어요. 다시서기 프로젝트. 그걸 하자. 그래서 아까 같이 금융상담이나 채무 조정이나 또 이렇게 사기당하지 않게 하는 그 예방 캠페인이나 이런 것도 하고 해서 그분들이 다시 경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할 거고요. 하나만 더 얘기한다면 기업의 생애 주기별로 맞춤형 그 컨설팅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게 되면은 이제 자금 지원이나 컨설팅이나 이게 성장 주기에 따라 체계적으로 좀 이루어질지 않을까. 저는 그걸 아주 사명으로 느끼고 있고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굉장한 변화가 아주 크게 변하고 있는데요. 우리 MBC에서 잘 할 수 있게 많이 도와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의사장님은 고향에 오랜만에 내려오셨어요. 그동안 어디 계셨던 거예요? 제 고향은 제일 깡촌이에요. 완촌, 완전 촌놈이죠. 저 진안입니다. 근데 학교는 뭐 다 여기 전라북도에서 나왔죠. 대학까지. 그런데 그 시절에 빨리 취업을 해야 고향에서 애쓰신 부모님께 도움도 드리고 저도 또 미래 설계도 하고 하죠. 그래서 일자리 찾아서 서울로 갔죠. 서울에 갔는데 신용보증기금에서 한 32년 반 정도 하고 중소기업 제 단체가 있습니다. 경영혁신협회라고 예. 한국경영혁신 중소기업협회. 거기서 와서 이제 학위를 갖고 있으니까 와서 연구원장으로 일해달라고 그래서 가서 3년. 그러고 나서 또 우연한 기회에 서울에도 신용보증재단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사장으로 이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공모해서 갔죠. 거기서 3년. 그렇군요. 그리고 끝나고 나니까
시립대학교에서 와서 강의해달라고 그래서 초빙 교수로 가서 또 1년 하고 네. 올해 여기 공모가 있어서 오게 됐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이게 야. 어찌 보면 저는 해피한 것 같아요. 야, 그러면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타지에 40년 계시다가 이제 막 제 고향에 오셨는데 네. 어떠십니까? 새롭게 이렇게 또 고향 땅을 밟으셨는데 감회가 굉장히 새롭죠? 저는 아주 해피하다고 봐야죠. 그 한 39년여 정도를 이 중소기업 지원하는 업무를 했고, 그리고 거의 60 넘어서 내 고향, 사실은 고향의 은덕으로 다 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린 시절에 뭐 이 도민들이 좀 해주는 장학금도 받고 하면서 사실은 공부도 했고, 그렇군요. 예. 그러다 보니까 고향에 큰 은덕을 입었죠. 그 은덕을 생각하면 좀 진작에 와서 우리 고향을 위해서 봉사했어야 될 것 같은데 네. 또 많은 일을 했어야 될 것 같은데 또 그 같은 또 일을 하셨으니까 또 그 경력은 또 오실 수 있는 거 아닌가 예. 싶기도 하고. 예. 지금이라도 이런 기회가 주어져서 예. 또 오히려 다른 데서 경험을 많이 쌓고 와서 보니까 할 일도 눈에 많이 보여요. 그렇구나. 그래서 예. 하여튼 저 사명감을 갖고 책임감 갖고 네네. 우리 내 고향 우리 전라북도 위해서 끝까지 한번 매진해 볼 생각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올해도 한 넉 달 가량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 전북 예, 신용보증재단 오늘 올해 남은 기간 동안 또 어떤 역할을 또 해주실지도 궁금해요. 네. 제가 신용보증기금에서 근무할 때 서울보증재단에서 근무할 때 이렇게 돌이켜 보면 예. 국가 위기시마다 묘하게도 그 핵심에서 그 위기 극복을 위한 일을 했어요. 신용보증기금에서 그 요한위기 때 아유. 그때는 정책 담당 팀장으로 모든 제도를 구상하고 기재부, 금융 이런 데하고 협의해서 이제 막 기업 살리기, 나라 살리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제가 본부장이 됐어요. 그때 신용보증기금에서. 그러니까 모든 사업이나 이런 것들 총괄하는 입장이었죠. 그러니까 정말로 열심히 했죠. 그런데 OECD 국가 중에서 그때 글로벌 금융위기를 제일 먼저 극복했다고 평가를 받는데 예. 그 당시에 대통령이신 이명박 대통령이 신부 덕분이다 이렇게 이제 칭찬을 할 정도로 그때 당시 이사장님이랑 우리 기금이 크게 좀 국가로부터 칭찬을 받은 사례도 있고 네. 코로나 때 또 오니까 제가 서울재단 이사장인데 코로나가 터졌네요. 그러면 엄청나게 많이 소상공인들이 어려웠잖아요. 예, 예. 그런데 신보에서 그런 경험들이 있으니까 예. 쉽게 대응할 수 있었어요. 서울시하고 협의해가면서. 예. 그런데 이제 그런 경험들이 지금 우리 전북을 위해서 일하는데 좀 밑바탕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올해 구상하고 있는 건 일단은 제가 와보니까 우리 보증 총 잔액이 1조 5천 정도 되는데 그건 지원한 게 다 쌓인 금액인데 1년에 지원하는 거 보면 뭐 5천억, 6천억 그렇더라고요. 근데 사람도 그 피가 잘 돌아야 생기가 있잖아요. 그죠? 새로운 피가 또 수혈되기도 네. 하고. 나무도 물이 충분히 주어져야 그냥 막 맞습니다. 활력이 있잖아요. 예. 이 기업들도 자금이 순환돼야 우리 전북 경제가 살아나죠. 그래서 그거 갖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하고 협의해서 지금 당장 내년에 추진하려고 하는 게 보증 공급 1조 플랜 1조를 가자.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이제 여러 가지 재원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예. 재원 마련을 위해서 제가 일주일 전에도 국회 가서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그 대책 요걸 그 주제 발표를 했어요. 예. 그게 잘 되면 이제 재원이 또 금융기관 법정 출연금이 많이 들어오게 될 거고 네. 그렇게 되면 일조 플랜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일조 플랜이 되면 우리 전북 경제 자금 순환이 막 되면 아무래도 활기가 돌지 않겠나 예. 이제 이런 기대를 좀 하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일도 막 이렇게 도나 우리 재단이 그냥 만들어서 막 시행하는 식보다는 14개 시군이 있잖아요. 우리 예, 전북에. 맞습니다. 14개 시군에 우리 지점들이 이제 다 포진이 될 거예요. 이 지역 살리기 위한 논의를 거기서 치열하게 해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정책도 수렴하고 애로사항도 들어보고 정책 될 만한 아이디어도 좀 도출시켜서 저한테 보내면 아까 사업전략부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검토해가지고 시행을 하자 그러면 정말로 현장 위주의 실효성 있는 살아있는 정책이 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민관공 협의체도 만들고 예. 또 기업 호민관제를 도입해서 호민관이라면 로마 시대 민정을 이렇게 살피는 이렇게 살펴서
언론에 예. 정책 건의도 하고 네, 그랬던 제안하고.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런 호민관을 기업 대표들로 해서 좀 몇 명 도마다 두려고 그래요. 그래서 네, 네. 좀 감시를 해서 우리가 뭘 잘못하는지 또 뭐가 필요한지 이런 걸 그냥 과감히 좀 얘기해라. 네. 이런 것도 좀 만들고 싶고. 방송국으로 따지면 시청자위원회 같은. 그렇습니다. 네. 또 하나는 아마 다들 기대하고 계시겠지만 우리 전주를 제3의 금융 중심지로 만드는 작업 예. 저 정부에서 지정을 못 받았는데 지금같이 아무것도 갖춰지 놓지 않고 지정해달라고 그러면 그게 잘 되겠습니까? 그렇군요. 그래서 만성동에 있는 그 금융센터 부지에 저희 사옥도 물론 들어가도록 짓겠지만 좀 우리 전라북도를 상징할 만한 대표적인 랜드마크 건물을 짓고 우리를 지정해달라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중소기업 관련된 단체나 기관들, 금융 관련된 기관들 다 그리 모아서 좀 거기가 금융타운이 중소기업 타운이 되도록 하면은 우리 전북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되고 그렇군요. 제3의 금융중심지 지정에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네. 그것도 좀 과감히 좀 추진해 볼 생각입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많은 또 도민 여러분들과 또 시청자분들께서 예. 또 전북 신용보증재단이 어떤 곳이고 또 예.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인지 아마 잘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 한 말씀 남기고 오늘 대화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럴까요? 우리 전라북도가 정말 이런 경제를 살리려면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가장 핵심이 되겠는데, 즉 이분들이 우리 경제의 뿌리이자 그 허리이자 또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죠. 뿌리가 튼튼해야 나무가 크게 클 수 있고 피가 잘 돌아야 사람이 건강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중소기업들이 우리 소상공인들이 잘 돼야 우리 전북이 경제가 살아난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우리 중소기업이라는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 전북 신용보증제도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사업 운영과 관련해서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우리 전북 신용보증재단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인의 곁을 든든하게 지키고 또 지원하는 그런 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전라북도의 경제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또 우리 이사님께서 양분과 또 걸음의 역할을 더 잘 해주시리라 믿고 있겠습니다. 전 직원 총의를 모아서 그렇게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잇몸도 때가 있는 법. 씹는 게 불편할 때, 차가운 게 싫어질 때. 붓고 시리고 피날 때, 이럴 때 이가탄이 필요합니다. 먹어보면 잇몸이 잇몸이 달라집니다. 잇몸병엔 이가탄. 이것은 침대인가 매트리스인가? 진짜 침대랑 똑같아요. 버튼 단 하나로 초스피드 에어 추위. 침대 그 이상을 보여드립니다. 독일에서 왔습니다. 독일 진머만 원터치 에어 침대. 맨바닥에서 배김없이, 자갈 위도 배김없이, 침대 프레임 위도, 텐트 속에서도, 공원 야외에서도, 어디서든 나만의 이동형 침대. 얇은 자동 충전 매트? 공기 주입해야 하는 에어 매트? 모두 아닙니다. 그냥 손가락 하나, 버튼 하나만 누르면 끝! 무려 41cm 크고 두툼한 에어 침대 완성! 역시 독일 진머만 원터치 에어 침대. 집에 손님이 와도 배기는 요 대신 초스피드 에어 침대. 버튼 하나로 에어 자동 주입 시스템. 매트리스 내부 35개의 에어 기둥 설계. 한쪽으로 기울어짐 없이 꺼짐 없이 고른 에어 분포. 탄탄히 버티는 쿠셔닝. 척추, 골반, 전신 무리 없이 탄탄 지지. 야외 나들이 갔어도 에어 침대. 시골 부모님 댁에서도 에어 침대. 허리 편한 푹잠을 위해
에어 침대. 펴고 접고 너무나 빠르고 쉬워서 캠핑, 차박, 낚시는 물론이고요. 침대 부족한 콘도, 펜션 가서도 평상시 거실에서 온 가족 주무실 때 부모님 댁 방문할 때도 꼭 갖고 다니세요. 언제 어디서나 호텔처럼 크고 멋진 에어 침대에서 푹 주무실 수 있겠죠? 버튼 하나로 에어 자동 주입 시스템. 매트리스 내부 35개 에어 기둥 설계. 한쪽으로 기울어짐 없이 꺼짐없이 고른 에어 분포. 탄탄히 버티는 쿠셔닝. 척추, 골반, 전신 무리 없이 탄탄 지지. 여름엔 에어 위에서 공중 부양한 듯 잠자니까 더 시원하게. 가을 겨울엔 에어가 난방 기온을 머금어 더 따뜻하게. 사계절 좋은 에어 침대. 손님 방문 시 초스피드 에어 침대. 아이들 방방 뛰고 놀 때도 좋고. 캠핑, 낚시 등 야외 활동 시 바닥 습기, 냉기마가 안락하게 내 집 안방처럼. 어디 갈 때는 꼭 에어 침대 가져가요. 잠자리가 너무 편해요. 원터치 에어 침대 본체, 에어 펌프, 충전 케이블, 에어 주입용 노즐, 탄탄한 전용 보관 가방까지 더. 기적의 가격 50% 폭탄 인하가. 싱글 사이즈 한 달 46,000원, 무이자 3개월. 딱 3만 원만 추가하시면 더 큰 초대형 퀸 사이즈. 유사품 절대 주의. 5년 AS 훔칠 보장. 독일 짐머만. 브랜드를 꼭 확인하고 주문하세요. 탕수육은 부먹이죠. 찍먹이죠. 제일 맛있는 건 꼭먹이죠. 꼭꼭 씹어 먹어야 제맛이 나니까. 잇몸 염증에 좋은 생약 성분 함유. 인사돌 플러스. 오래오래 꼭먹하세요.